안녕하세요. 박석희 소장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글로벌 핫 리포츠는 며칠 전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발표한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발표한 The Most Innovative Companies 2019입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매년 이 보고서를 이맘때쯤 발표하는데요. 이번 자료는 3월 21일 발표된 것입니다. 이번 발표 자료의 가장 큰 눈에 띄는 점은 인공지능, 플랫폼, 그리고 에코시스템, 생태계와 관련된 영역이 이 혁신적인 기업을 결정했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그런 보고서이기 때문에 전체 혁신기업 50선 순위 자체보다는 이런 기술들이 혁신기업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료의 PDF 원본을 원하시는 분은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다운받은 PDF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가 아까 말씀드린 그 자료들인데요. The Rise of AI Platforms and Ecosystem 이라는 부제가 달린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The Most Innovative Companies 2019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내용은 세 가지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2019년도 이노베이션 컴퍼니의 순위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순위에 주요 기업들이 이노베이션, 혁신을 위해서 어떤 그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인공지능이 결국은 새로운 혁신을 추동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이 혁신 기업들이 어떤 활동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항목은 결국은 우리가 기업이 새로운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플랫폼 전략을 잘 가져가거나 혹은 에코시스템 전략을 잘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과 에코시스템 전략이 결국은 혁신 활동에 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게임 체인저의 역할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중심으로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를 보면요. 전체 올해 이제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선정한 가장 혁신적인 기업, 글로벌 업체들 순위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1등이 알파벳 구글이고요. 2등이 아마존, 3등이 애플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니까 국내 기업도 두 군데나 들어 있습니다. 5등에 삼성전자가 있고요. 그리고 18등에 LG전자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이 두 군데면 적은 거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들어 있다는 것이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기뻤습니다. 자, 그러면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인데요. 이 그림이 뜻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향후 3년에서 5년 동안 기업들이 혁신이나 제품 개발 관련된 측면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요소가 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본인이 속한 기업이 속한 산업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요소, 어떤 부분에서 혁신과 제품 개발 부분에서
언제까지? 향후 3년에서 5년 정도까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프를 보면요. 일단 빨간색은 이 빨간색들은 그 밑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빨간 영역은 디지털 이노베이션 카테고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빨간색은 디지털 이노베이션 카테고리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향후 5년 동안 3년에서 5년 동안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부분은 디지털 혁신 부분에서는 첫 번째가 테크놀로지 플랫폼, 기술 플랫폼을 도입하는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기술을 어댑팅, 채택하는 속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기술을 남들보다 빨리 도입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디지털 디자인, 디지털 기반의 디자인 전략이고요. 그 다음 네 번째가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이 중에서 한국 기업들이 가장 그 비슷한 경제 규모의 선진국에 비해서 가장 못한 영역이 제 개인적으로는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데이터 기반의 분석 활동들을 잘 못하고 있는 거죠. 다음 이제 다섯 번째는 모바일 관련된 디바이스나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떠올랐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약간 여린 녹색은 2017년 조사 결과고요. 그리고 약간 짙은 녹색은 2018년, 그러니까 지금 이 보고서를 만들 때 활용했던 조사 결과입니다. 보시면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 디지털 영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영역을 보면은 다만 AI는 새로 등장을 했고요. 자, 이 두 번째 표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렇게 향후 3년에서 5년 동안 큰 영향을 미칠 섹터들, 뭐 플랫폼을 도입한다든지 기술을 빨리 적용한다든지 하는 속도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당신네 기업이 가장 액티브하게 타깃하고 있는 영역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2017년 옅은 녹색에 비해서 2018년 짙은 녹색은 변화가 좀씩 보이죠. 예를 들면은 테크놀로지 플랫폼 영역은 3%포인트 정도가 올라갔고요. 기술 도입 속도 부분도 2%포인트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디자인도 1%포인트 올라갔고요. 빅데이터 분석은 좀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는 빅데이터 분석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글로벌 기업들은 이렇게 상위 혁신적인 기업이라면 빅데이터 분석을 이미 오래전부터 잘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상대적인 중요성이 약간 떨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 기업들의 전반적인 상위 기업들을 본다면 이 수치는 점점 더 아마 올라갈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빅데이터 분석을 잘 못하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 모바일 인공지능입니다. 다음 6페이지를 넘어가면요. 이 두 가지 그래프는 제목에 나와 있다시피 스트롱 이노베이터, 즉 이 혁신 기업들 중에 혁신적인 활동이 가장 스트롱한 강한 기업들이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편은 이런 겁니다. 향후 3년에서 5년 동안 당신네 산업에서 혁신과 제품 개발 측면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영역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당연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빨간색은 다른 활동들은 전통적인 그 프로세스 이노베이션 영역이라면 빨간색은 디지털 기반의 혁신 활동을 말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일단은 테크놀로지 플랫폼 부분은 2017년 약간 옅은 녹색에 비해서 2018년 약간 짙은 녹색의 차이를 보면 무려 13%포인트나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플랫폼 기반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술 도입 속도도 2017년 28%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무려
44%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16%포인트가 높아질 정도로 신기술과 새로운 기술을 경영혁신에 도입하는 것에 대한 속도 문제에 관심과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도 21%대 42%로 무려 21%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기업들이 빅데이터 분석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아주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그러면 이런 영역과 관련해서 실제 이 스트롱 이노베이터, 아주 강력한 혁신 기업들은 어떤 부분에 타깃을 맞추고 있는지를 보면요. 보시면 테크놀로지 플랫폼 같은 경우도 격차가 아주 높죠.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의 조사 결과는. 그 다음에 기술 도입 속도 부분도 이만큼 23%포인트나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새로운 기술을 잘 검증을 해서 우리 기업이 남들보다 빨리 도입하는 게 혁신의 성과를 내는데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무려 27%포인트나 차이가 납니다. 2017년 조사에는 13%였는데 지금은 무려 40%, 18년 조사에서는 40%까지 그 응답률이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흥미로운 게 인공지능인데요. 인공지능의 경우에도 2017년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인공지능 도입이 상대적으로 한참 뒤처져 있습니다만은 글로벌 기업들은 인공지능에 대한 활용이 정말 높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인공지능이 앞으로 실질적으로 강력하게 타깃하고 있는 영역이라는 응답이 20%였는데 작년 조사에서는 33%로 무려 13%포인트가 올라간 것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섹터인 인공지능이 새로운 혁신 활동을 촉진하고 있다는 내용과 관련된 항목입니다. 여기서는 먼저 1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0페이지를 보면 인공지능 리더들은 전반적인 혁신 프로세스의 데이터를 잘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데이터 기반의 혁신 활동을 한다는 거죠. 그만큼 빅데이터 분석 활동이 잘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은 아이디어를 모으는 과정에 데이터 인풋을 잘 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외부의 혁신 잠재력이 있는 플레이어들, 주로 스타트업들이죠. 이런 스타트업들을 잘 아이덴티파이, 잘 규명한다던가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빅데이터와 어드밴스드 애널리틱스, 보다 선진적인 고급 분석과 관련된 기술들을 누가 잘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이 혁신 활동들이 더 유연하게 잘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특히나 이 인공지능 리더들이라고 하는 기업들은 확실하게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보시면 인공지능 리더는 요 짙은 녹색이고요. AI 쪽에 후진적인 혹은 뒤처진 기업들은 약간 옅은 녹색인데요. 이 차이가 이렇게 62%포인트까지 차이가 날 정도입니다. 가장 낮은 게 53%포인트가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만큼 인공지능의 선두 기업들은 이만큼 데이터 분석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인공지능의 뒤처진 후발 주자들은 그만큼 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조사 결과에 나오는 것입니다. 제 우려는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은 아직도 이 인공지능의 후진적인 세력들, 후진적인 카테고리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1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3페이지는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플랫폼과 에코시스템이 혁신 활동을 좀 더 잘 촉진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점점 더 자주 오늘날의 혁신활동은 어디서 나오느냐? 회사 밖에서 outside the company, 회사 밖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회사 내의 자체적 혁신활동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많은 대기업들은 자신들이 해오던 비즈니스 프로세스나 사업 비즈니스 모델의 매너리즘에 빠질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많은 스타트업들은 실제 시장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이게 혁신활동에 성과를 내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결국 이 핵심은 external game,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최근에 쓴 글이 있습니다. 이 투익 컨설팅이라는 국내 대표적인 컨설팅 회사의 블로그에 제가 글을 이제 거의 매주 기고를 시작했는데요. 지난 4월 5일날 올린 글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패션 문외한들은 어떻게 패션 산업의 파괴적 혁신을 일궈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뭐 지금 제가 이 내용을 상세하게 소개시킬 그런데요.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기업들, 예를 들면은 렌트 더 런웨이, RTR이라고 하는 기업이나 아니면 AI 패션 코디네이터로 각광받는 스티치픽스, 최근에 인스타그램 댓글 평가로 새로운 패션 브랜드를 만들고 있는 추지 같은 3개 기업이 있는데요. 이 기업들은 패션 산업의 파괴적 혁신을 일구고 있는데 패션 산업에 종사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 그냥 일반적인 좋은 옷을 좋아하는, 좋은 옷을 사고 싶어하는 일반적인 20, 30대 여성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그래서 보시다시피 고객 니즈 중심의 신규 사업 창출 전략인 아웃사이드인 전략을 잘 접목을 했다는 것과, 두 번째, 결국 이들은 기존의 전통적인 패션 기업들, 자라, H&M, 유니클로와 경쟁하기 위해서 데이터 기반의 고객 맞춤형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잘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들은 패션 문외한임에도 불구하고 패션 산업의 파괴적 혁신을 이끌어 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주목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까지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며칠 전 발표한 The Most Innovative Company 2019이라는 보고서의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국내 기업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글로벌 컨설팅 기관의 주요 보고서들을 가능한 시간을 내서 많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괜찮았다고 생각하시면 꼭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